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더 골드문 진행을 맡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입니다. 뉴욕 3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립토 시장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40점으로 아직까지 두려움 상태가 포진해 있는 시장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투자자분들 좋은 의견들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시장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전문가입니다.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크립토 공포 지수가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부터 투자 단어 중에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공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려갔던 코인들이 지지라인을 잘 맞춰주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코인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저희가 공략 코인 등 특징 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희에 팔고 두려움에 사라라는 좀 멋진 투자 격언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할지 우리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라라는 말인데 지금 이제 조만간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어제 나스닥이랑도 디커플링이 되어 갔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가 조금 낮아지면서 알트들의 이제 수급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살짝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45K 부근까지 뚫는 거 완전하게 확인하고 나서 좀 더 매매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서 그런 코인들 한번 같이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코인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도 투자자로서 상당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요. 정말 좋은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코인 이슈 흑과 백 시간입니다. 악재와 호재를 살펴보는 그런 시작인데요. 여러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우리 악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마르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 뉴스는요. 악재 뉴스보다는 우리 투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는 트래블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3월 25일부터 대한민국의 트래블룰이 적용이 됩니다. 작년부터 이 트래블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트래블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명 인증, 내가 어디 지갑으로 보내고 또 어디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지 확실하게 실명 인증된 지갑이 아니면 못 보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금 세탁을 막겠다라고 만든 법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래소마다 확실하게 정해진 정책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이런 기준을 사용하고 빗썸 거래소는 또 저런 기준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지금 서로 다른 기준점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람다 256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금 시스템은 어떤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냐면 베리파이바스프라는 송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업비트 자회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의 송금 시스템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자, 코위넌 그리고 빗썸, 코빗 같은 경우에는 새 거래소가 합작해서 코드라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거래소의 코드라는 송금 시스템과 업비트의 그 람다 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라는 이 송금 시스템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동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이 시행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동이 안 된다. 상당히 좀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방송에 오는 중간에 새로운 이슈를 좀 전달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베리파이바스프를 내일까지 반드시 연동시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업비트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4월 25일 한 달 동안 연기해서 그 안에 연동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트래블 룰은 내일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동 자체가 4월 25일부터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코인을 옮겨야 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또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겨야 되시는 투자자분들은 오늘 옮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못 옮기면 한 달 동안은 이제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서 좀 다른 해외 시장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국내 거래소의 투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런 것들은 좀 무섭고 좀 해외 시장에서 좀 천천히 해보고 싶다, 혹은 나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투자를 좀 강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바이낸스라든지 그리고 뭐 FTX라든지 이런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래블룰이 시행이 되면 하루에 그 총에서 100만 원까지밖에 못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아무런 규제가 나와주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언제까지 뭐를 해, 언제부터 시행을 해 라는 식의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꼭 고쳐야 될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전에 그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ISMS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한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ISMS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을 받아야지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데, 그 인증을 받으려면 거래소를 설립하고 몇 개월 이상 운영을 해야지만 인증을 해줄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인증을 받으려고 가면 거래소 먼저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와, 그럼 인정해줄게 라고 하고, 거래소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 ISMS 인증 받고 와 라고 하면서 정말 누구도 못하게 하는 이 허점을 좀 보였던 규제안이 있었는데, 이번 트래블룰도 좀 비슷한 맥락의 좀 규제안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트래블룰 안에서도 반드시 또 호재는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거래소 해킹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해커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탈취해서 다른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트래블룰 10원 테스트 기간에 맞춰서 사실 해커들이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해킹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호재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죠. 어제 공지사항이 나왔는데, 어떤 공지냐면, 대부분 이제 ERC20 기반의 코인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관하시는 분들은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통해서 대부분이 그쪽 지갑에 보유를 합니다. 그런데 메타마스크는 아직까지 실명 인증이 되지 않는 지갑이기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에서 모두 다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면서,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은 어디에도 보낼 수가 있고 그 출금도 못한다. 자, 그러면서 결국엔 또 없어지는 거 아니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업비트에서는 메타마스크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입출금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코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빗썸은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요. 코인원은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같은 코인을 옮기는데, 같은 코인을 같은 지갑에서 옮기는데도 어느 거래소는 되고 또 어느 거래소는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인을 서로 사고 팔고 이동을 할 때 정말 이제는 어디 갔다가 어디 거래소를 들렸다가 나오고 해외 경유했다가 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인의 그 추적이 더 어렵고 자금 세탁을 더 유발시키진 않을까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당장 실행을 한다고 하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썸 거래소 또는 코인원 코빗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옮기시는 분들 지금 오늘 옮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악재 부분에 관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트래블룰에 관한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시행이요, 아직 구체적으로 두각이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좀 저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들 정도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비트마루님께서 오늘 지갑을 이동하실 분들께서는 연동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반드시 또 이동을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와중에도 호재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업비트의 메타마스크 입출금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찝어주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이 트래블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거래소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인 트레이너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우선 거시 시장부터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이제 CM이 이제 패드워치가 이제 연설을 했었는데,
이제 5월이나 6월쯤에 이제 파월이 0.5%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충격으로 나스닥의 지수가 조금 빠졌는데, 반면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삼각수렴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 상당 부분 강하게 계속 테스트해주면서 저항 구간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0.5% 올리면은 많이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시장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일단 0.5% 올린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2, 3일 정도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 시장은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얘기를 해왔고, 지금 또 우리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합니다. WTI 지수 어제 또 130달러까지 찍고 115달러 유가지수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시국에서 파월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우리 이미 암호화폐 시장 여기에 있어서 다 선반영을 지난 11월부터 꾸준하게 해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만약 경기 침체가 된다, 다시 이런 국면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여기에 있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낮추고 다시 한번 돈을 푸는 유동성 축제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양적 축소 같은 경우를 2023년 내년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 앞당겨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시장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바 이런 리스크도 무시하지 못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조금 풀리면서 저성장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올린다면은 지금 모든 기업들 지금 메타버스 NFT,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NFT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 등에 더 유동화가 더 풀린다면 돈 자금 더 들어오고 이 시장 파이 계속해서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준비한 악재는 이제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악재입니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기존에 싸이클럽 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옛날 사진 찾는다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싸이월드 뭐 다시 토큰을 뭐 사용한다, 싸이월드 클럽 토큰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베타랩스랑 뭐 싸이월드 Z는 이제 분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짤도 되게 유명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360원 정도의 이제 전 재산 뭐 7억 정도의 아파트를 팔아서 싸이월드 클럽 코인을 풀매수를 했던 분, 지금 싸이월드 코인 가격이 지금 360원에서 거의 94% 반토막이 난 약 한 20원 정도의 지금 거래 중인데, 이렇게 지금 싸이월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코인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국에서 지금 새롭게 싸이월드 베타가 랩스가 지금 새롭게 지금 싸이월드 코인을 생태계에 도입을 한다, 기존 싸이월드 코인은 이제 버린다,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조금 하면서, 지금 엊그제 이제 코난이 이제 급상승 굉장히 많이 해주었는데, 약 22원에서 88원까지 싸이월드 생태계에 쓰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또 오늘 보시면은 가격이 어제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다시 44원 이렇게 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정말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꾸미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근데 막상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만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행태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라는 이제 단순한 호재에 있어서 코인을 구매하시기보다는 적절한 차트 분석,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호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 정도로만 이제 인식을 하고 나서 매매 진행하시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싸이월드는 하루 빨리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런 부분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또 우리 위믹스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로 잡았던 이제 토큰 판매 수익을, 유동화 수익을 이제 선수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선수 수익은 이제 부채로 조금 분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존에 매출이었던 게 이제 부채로 가면서 조금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위메이드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선수 수익으로 잡은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만들어내갈 매출에 대한 이득을 미리 금전적으로 받았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신뢰를 잃어서 위믹스 코인도 지금 5,000원 지지라인 받고 지금 약 5,500원 정도의 이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면은 여기 위메이드 생태계를 또 새롭게 만든다, 위믹스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이제 디파이, 우리 최근에 가장 핫한 디파이, 그리고 위믹스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디파이 다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한다라는 식으로 또 위메이드 대표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키워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 키워 나가면 기본 근간은 이제 위믹스 코인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여기에 있어서 또 구체적인 성과물 많이 보여줄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비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 또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 뭐 한 시총 10위 안에 드는 정말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조금 신뢰감을 가지고 조금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위믹스 생태계 잘 되고 스테이블 코인도 잘 될 거니까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부터 또 구체적인 악재들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50bp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이 또 크립토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조금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크립토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까지도 오늘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들어볼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비트마루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 호재는 좀 넓은 관점에서 호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다.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미국의 윌스트리트에서 또 이러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투자은행 코엔입니다. 이 코엔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현물 거래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라는 좋은 호재성의 뉴스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이번에 코엔에서는 코엔 디지털이라는 산하 부문을 새롭게 신설해서 16종의 암호화폐를 우선적으로 선차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코인들이 실제로 수익이 얼만큼이나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더욱더 확장시킨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자,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더 큰 투자회사죠. 피델리티에서 또 JP모건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고 나왔던 이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조그만 회사지만 윌스트리트에서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가 좀 많이 성장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국내에 관한 호재입니다. 어떤 호재냐면, 농협은행에서 빗썸과 그리고 코인원에게 실명 계좌죠. 실명 계좌를 이제 개설했다, 연장을 했다라는 뉴스예요. 자, 이거는 왜 호재냐면, 사실상 암호화폐 시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호재성의 이슈로 가지고 왔냐면, 자, 우리 작년 그리고 재작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 실명 계좌가 있어야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은행들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나 너희랑 계좌 인정 안 할래, 인증 안 하고 협약 안 할래라고 하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은행을 못 찾으면 거래소가 그대로 없어지는, 그럼 그 거래소에 투자했던 코인과 그 투자자들은 모두 다 돈이 없어지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상황에 한번 놓여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계약 체결이 돼서 실명 계좌 연결이 되긴 했었지만, 사실상 그때 불안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빗썸과 코인원, 업비트, 그리고 코비, 대한민국 4대 거래소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 거래소도 은행과의 연결이 너무나도 쉽게 됐습니다. 정말 순조롭게 재계약 체결이 됐다. 특히나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6개월 이러면서 코인원 투자자분들에게는 항상 불안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연간 단기에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이제는 사실은 그 트래블룰까지 적용이 되면 이제는 거래 자체가 실명과 실명으로 하는 겁니다. 실명 인증이 돼야지만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실명 인증이 돼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 계좌 인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정말 코인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이런 호재와 또 국내 호재까지도 좀 살펴주셨는데요. 역시나 미국 투자은행인 코엔이 기간 대상한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출시했다라는 그러한 호재들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간 우리 투자자분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했었던 이 실명 계좌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엄과 계좌 재계약 체결을 1년이나 했다라는 그런 호재들까지도 짚어주셨는데,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좀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호재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네. 미국발 이제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기존에 중국에서 조금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이슈인데, 미국에서 이제 CBDC를 이제 출범을 하면서 비트코인 단속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속이라는 이제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리고 CBDC가 나오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아마 걱정하실 거예요. 지금 뭐 테라 같은 경우 안 쓰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그냥 만들어 버리는데 이거 안 쓰는 거 아니냐, 여기에 있어 스테이블 코인들 다 지금 뭐 규제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USDT 최근에도 뭐 벌금을 내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월 청문회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같이 포용을 해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같이 공존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뭐 USDT 아니면 뭐 테라 생태계 아니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이제 매매도 진행하고, 아니면 미국에 발행한 정말 CBDC, 우리 한국은행도 CBDC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려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CBDC를 발행을 하고, 이걸 통해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물품 구매를 하는 식으로 CBDC 생태계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CBDC를 발행을 하고 굉장히 조금 나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커져가고 또 미국으로 옮겨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와 패권 지켜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CBDC 쪽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에 있어서 신속하게 박차를 가하고, 최근에 이제 뭐 CBDC 관련 법안들 이제 검토를 피드백을 받겠다, 뭐 6개월간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규제안을 만들고 계속 규제안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투자자를 좀 더 보호를 하고, 정말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규제를 해주고 우리 투자자 보호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고 더 시장이 커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정말 굉장한 호재인 것 같고요. 이렇게 CBDC를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또 이제 뉴욕에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 금지 법안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월급을 받자마자 뭐 월급의 10%가 뭐 날아가는 이런 이슈가 생겨서 뭐 이렇게 갑자기 금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가도 상승하고 에너지 굉장히 요즘에 다시 뭐 석탄으로 돌리고 뭐 원자력으로 돌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ESG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의 한 마을이 30일 동안 약 170가구 정도가 30일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하나를 소비를 해야지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무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지만,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POW 채굴 방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죠. 2.0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채굴을 금지시킨다라는 법안은 일단은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채굴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조금 환경 친화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채굴지 같은 곳을 이제 전력이 굉장히 남아도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을 하면은 이거를 다시 남아도는 그런 공간에서 조금 채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커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분 증명 쪽으로 이제 이더리움은 방향을 틀고 2.0 업데이트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굴을 하는 방식에서 이제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드 트랜잭션을 나눠주는 식으로 이제 2.0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스타크웨어 같은 이제 대형 개발사가 여기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투자 금액은 뭐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뭐 조달을 할 수 있고, 이 기업 가치를 또 60억 달러 이상으로 조금 평가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고평가 받아가면서 2.0 업데이트 잘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식 증명도 도입하고 샤딩 기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속도가 8에서 15 정도로 나오고, 비트코인 뭐 8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예시를 들었던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 뭐 2,500 이렇게 나오고, 지금 또 이더리움 가스비 굉장히 비싸고 전송 속도도 느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샤딩, 영지식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면은, 지금 또 지분 증명으로 바꿔준다면은 기존의 에너지 채굴량의 약 90% 정도를 이제 감소시켜 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인 진짜 코인의 대명사로 이제 이더리움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한 9월 정도에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정말 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이 관련 생태계도 잘 꾸미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코인 이슈 흑가백은 정말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알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인 이슈 흑가백 잘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뒤에 코인 콕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